외모지상주의. 요즘 사회 문제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예쁘고 잘생기면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죠. 정말 큰 문제기도 하고요. 근데요, 정말 외적인 것을 전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실 없지 않을 것 같나요? 자, 여러분은 외모의 편견에서 얼만큼 벗어날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첫 곡 베베민용의 키도 작고 예쁘지 않지만 들었어요. 오프닝하고 딱 맞는 선곡이었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을 에세이가 바로 이 오페라의 유령과 관련된 에세이입니다. 오페라의 유령. 귀도 즐거울 것 같은 시간이 되지 않으세요? 시간이 예상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참 외모 보는 거 나쁘다고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외모를 100% 안 보는 마음만을 보는 사람을 찾는 게 사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라게이지스님은 근데 얼굴 예쁜 여자한테 눈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첫인상이라는 것도 외모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성격이나 다른 것들은 사귀고 난 후에 알 수 있는 거고요. 솔직히 외모 안 본다는 소리 못 하겠네요. 개신교 신자 아니고 담배 안 피우고 시간 개념 철저한 여성이 좋아요 하고 이상형을 한 줄로 밝히셨습니다. 외모 그냥 예쁜 게 다다 이거라면 외모지상주의지만 어쨌거나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그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뭐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내 눈에는 정말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이 진짜 멋지다고 하는데도 내 눈에는 그냥 매력이 없어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객관적인 기준의 잘생김, 예쁨보다는 매력 있다 라는 칭찬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새삼 드네요. 문광님 북적북적 출첵해 주셨고요. 변현주 사랑해님 출석해요 MC 해윤 하고 오셨어요. 와이로님은 주말에 빵 많이 드시고 오셨나요? 하고 오셨습니다. 주말에 어제 제가 저녁에 안 먹으려다가 월남쌈을 먹는 바람에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도 배가 불러서 이 배가 동생이 자꾸 저를 꼬드긴 거예요. 월남쌈은 살이 찌지 않는다. 월남쌈은 괜찮다. 그래서 월남쌈만 먹자 했는데 쌀국수는 쌀이니 괜찮다. 밀가루가 아니니 괜찮다 하고 먹자고 해서 결국에 다 먹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침부터 힘듭니다. 선마님 오셨고요. 쬐끔님도 출첵하고 오셨네요. 핑공님, 그러하다님. 안 보이던 분들도 꽤 오늘 보이네요. 쬐끔님은 국민라디오를 본방으로 듣기보다는 항상 나중에 업로드로 많이 들었었는데 습관이 그렇게 들여지다 보니까 잘 안 변하네요. 하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하십니다. 자, 먼저 오늘 에세이 읽기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배부르다고 했더니 다름과 닮음님이 처녀가 배가 부르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배가 방글방글하다라고 하셔야 한다고.
배부르다고 하는 게 이상해요? 배가 부른데 그냥 밥 많이 먹어도 배부르다. 제가 이 표현을 여태까지 2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써왔는데 이게 큰일 나는 거라고요? 아, 이거 입에 배서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제 배가 아침부터 방글방글합니다. 블루벨벳님은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여기 부천은 일주일 동안 학교 휴업입니다. 방학인 듯 방학 같지 않은 휴업인 요즘 중2 딸내미는 여름방학 줄어든다고 슬퍼하네요. 이 딸내미가 좀 생각이 깊네요. 저 어렸을 때는 뭐 방학이 줄든 어떻든 간에 일단 일주일 쉬면 그게 행복이었는데 이 조산모사에 사실 뭐 달래려고 준 건 아니지만 뭐 일주일 휴업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후에 여름방학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는 생각이 깊은 아이인데요. 속보도 하나 있네요. 한아름님이 제가 있는 동대문구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 휴업해서 타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 학교 안 가고서 전부 센터로 갔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하시네요. 서울에서 10대 최초 감염자 나왔다는 게 지금 이 동대문구 지역의 한 초등학교인가요? 저도 오면서 오늘 출근길에 기사를 봤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 메르스가 정말 그래도 옛날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서로서로 정보 공유도 빠른 것 같고요. 뭐 괴담이니 아닌 이렇게 헛소문이 많이 도네라고 얘기를 해도 헛소문이었다가 아니면 다행인 거고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에이 그게 헛소문일 거야 라고 나갔다가 괜히 진짜 병 걸리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도 6월 말에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놨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친구들이 취소하자고 해서 수수료 굉장히 많이 떼면서 그냥 취소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이런 거에 조금 아니란 편이었는데 주변에서 다들 말리니까 또 그래 조심하는 게 낫지 싶더라고요. 다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면역력인 거 아시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읽을 책 RHK 코리아에서 나온 잘 잊지 말아요. 정여울 지음. 이 영화와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쓴 책입니다. 제가 몇 번 읽기도 했었죠. 오늘 읽을 이야기는 오페라의 유령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원래는 책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공연으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뭐 영화로도 있고 하죠. 저는 사실 공연은 본 적이 없고요. 안타깝게도 정말 보고 싶은데 본 적이 없고 책으로는 읽었는데 제가 책으로 상상했던 것보다는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달라서 읽으면서도 좀 놀랐거든요. 아예 내용을 모르고 읽었다가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새삼 깨달은 게 있었는데 사실 그 책에 이 외모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주인공이 그 외모로 인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거죠. 한번 그래서 이 얘기는 대충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페라도 뭐 직접 보진 않았어도 노래는 한두 번씩 다 들어보시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해서도 좀 들으면서 귀가 호강하는 시간을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준 그 사람이 내가 준 그 모든 것을 살뜰히 챙긴 다음 다른 사랑을 찾아 훌쩍 떠나버린다면? 그 억울함, 그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게다가 그 사람이 나를 떠난 이유가 나의 외모 때문이라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다면? 가스통 르루의 오페라의 유령은 유령 연인, 그림자 연인이라는 판타지적 요소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밑바닥에는 매우 현실적인 어둠이 깔려 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바친 그 사람이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더 멋진 사람에게 떠나버릴까봐 불안해한다. 내 모자란 재력, 내 모자란 재능, 내 모자란 배경, 그 무엇보다도 내 모자란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두렵다. 모두가 외모 컴플렉스 하나 이상씩은 갖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불안이다. 멋진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는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묻는다. 그 사람 잘생겼어? 그 사람 예뻐? 오페라의 유령의 주인공 에릭은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의 구분 자체를 벗어나 있다. 그는 너무도 끔찍한 외모 때문에 한 번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 부모님조차 그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가면을 사줬을 정도다. 그는 프랑스 파리의 거대한 오페라 극장 지하에서 자신만의 은신처를 마련해 숨어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부른다. 검은 망토를 걸친 해골의 모습으로만 나타나 똑같은 자리에서 오페라를 관람하고 불현듯 사라지는 에릭.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이 오페라 극장의 신인 여가수 크리스틴이다. 처음에 에릭은 크리스틴에게 목소리로만 다가간다. 신은 그에게 아름다운 외모 대신 천상의 목소리를 주었다. 그는 누구든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크리스틴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진실한 영혼을 노래에 담는 법을 알지 못했던 크리스틴은 에릭의 멘토링을 받아 드디어 최고의 소프란으로 등극한다. Shadows bringing light, masquerade. You can fool any friend around. Masquerade, in a shadow really light. Masquerade, come and find what your face will still deceive. Think of me fondly when we've said goodbye. Remember me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me you'll try. 기어이 에릭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만다. 그 순간 진짜 악몽은 시작된다. 에릭은 그 자체로 끔찍한 흉터 같은 자신의 얼굴에 크리스틴의 손톱을 갖다 대며 자신의 얼굴 자체를 마치 가면처럼 벗겨내려고 한다. 그렇게도 내 얼굴이 보고 싶었냐고. 그토록 당부 또 당부했건만. 크리스틴은 에릭의 가면을 벗겨내버렸지만 부모님조차 평생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이 끔찍한 맨 얼굴.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가면일지도 몰랐다. 자신의 진심은 목소리로 충분히 표현했건만 기어이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은 맨 얼굴을 확인하려는 크리스틴 앞에서 에릭은 절망한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크리스틴의 첫사랑이다. 부와 명예와 지위와 미모까지 갖춘 완벽한 남자 라울은 크리스틴이 자신에게서 매번 도망치는 이유가 바로 오페라의 유령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한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차라리 숨고 싶은 유령이 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 비친 그 사람은 언제나 눈부실 수밖에 없으니까. 눈부신 그 사람 앞에서는 나는 아무리 치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초라해지고 마니까. 이제 문제는 크리스틴의 선택이다. 자신을 완벽한 오페라의 여신으로 만들어준 스승 에릭인가, 또는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애틋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소꿉친구 라울인가. 이들의 치명적인 삼각관계 뒤에는 파리의 사교계라는 거대한 무대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차라리 가면이라도 써야 자유로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파리지앵의 연극적 일상. 오페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크리스틴처럼 마음속에 슬픔과 고뇌를 숨길 수 있고 남의 시선과 자신의 신분을 의식해 표정과 태도를 한껏 가장할 필요가 없기에 라울은 자신이 오페라 여가수 따위와는 결혼할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크리스틴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자신의 소울메이트가 그녀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I must go. They'll wonder where I am. Wait for me round. Christine, I love you. Order your fine horses. Be with them at the door. And soon you will be beside me. You'll guard me and you'll guide me. 에릭은 마치 페르소포네를 아내로 얻기 위해 그녀를 납치했던 하데스처럼 그녀를 대낮의 삶으로부터 빼앗아 밤의 여인으로 만든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어둠의 지하세계의 여왕으로 그녀를 지목하지만 그녀는 밤의 여왕이기보다는 낮의 요정에 어울리는 쾌활하고 발랄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오페라 공연이 있는 밤에는 최고의 여신으로 등극하지만 낮의 삶,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가질 수 없기에 자신의 반쪽짜리 행복에 절망한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첫사랑 라울이 자리 잡고 있다. 그가 다시 나타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진짜 사랑이 라울일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 에릭에게 느끼는 감정은 연민과 공포, 부채감이었던 것이다. 에릭이 만약 백마탄 왕자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크리스틴에게 그토록 끔찍한 공포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크리스틴은 자신이 천사의 목소리라고, 음악의 정령이라고,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환상의 존재가 그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오페라 극장 지하에 살게 된 특이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경악한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남자에 불과했다니. 에릭은 오페라의 유령도 음악의 천사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받기를 바랬다. 맞아요, 크리스틴. 난 천사도 정령도 유령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에릭이라고 하오. 그녀는 환상 속의 천사의 목소리는 사랑할 수 있었지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저 한 남자, 아니 끔찍한 유령 같은 모습을 한 남자를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크리스틴이 가면을 아예 태워버리는 장면이다. 그녀는 일시적으로 자신이 에릭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면을 태우는 연기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누구도 벗겨낼 수 없는 단단한 가면을 쓴 것은 오히려 자신이 정상이라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의 진짜 가면은 결코 태울 수 없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는 가면을 써야 한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일은 어떤 완벽한 메이크업으로도 어떤 성형수술로도 가릴 수 없는 내 영혼의 상처를 알아봐줄 사람을 찾는 일일지도 모른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가면을 써도 가면 뒤에 내 표정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혹은 가면 뒤에 내 표정을 알 수 없다 해도 가면 뒤에서 흐르고 있을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네,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죠. 이 곡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저 혼자서 배경음악 막 깔았다가 상황에 맞춰 옮기려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이렇게 에세이 읽어봤어요. 정말 사랑을 위해 가면을 쓰는 남자. 저는 이 책을 읽고 아예 몰랐을 때는 오페라 유령이 굉장히 이 노래만 듣고 왜 부분 그리고 가끔 이렇게 사진이나 또 책 겉표지로도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림자 기사 같은 멋진 캐릭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컴플렉스로 똘똘 뭉쳐있는 오히려 약간 좀 불쌍하고 또 바보 같고 그런 존재로 보이더라고요.
여자 주인공도 뭐 그렇게 착하지만도 않고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뻔하진 않네. 뻔한데 뻔하진 않다. 이 여자 주인공도 마음에 안 들고 이 남자 주인공들도 누구 하나 내가 반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정말 오히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하게 읽었어요. 그때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일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오페라의 유령. 이 마지막에 그 샹들리에 떨어지는 장면이 가장 명장면이잖아요. 정말 공연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멋지죠. 굉장히 그 임팩트가 크다면서요. 수선아님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보고 싶네요 하시고요. 그래요. 뮤지컬 비싸서 정말 한번 가는 게 큰맘 먹고 가야 합니다. 핑공님은 오전에 못 들은 신청곡이라면서 god의 촛불 하나 신청하셨는데 오늘 분위기가 영 아니죠? 그쵸? 변연주 사랑해님은 술, 담배 안 하고 약속 시간 초 단위로 잘 지키는 훈남이 여기 있습니다 하시는데 아까 이 이상형을 라게이지스님이 말씀하셨죠? 두 남자분 예쁜 사랑 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가끔은 진지타파님은 일단 예쁜 사람들에게 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더 너그러워지는 것도 같고요. 어디서 들은 바로는 그래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타인의 많은 눈을 견뎌야 하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나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범생이처럼 생겨서 공부 잘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세요. 진지타파님. 저도 약간 모범생처럼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학창시절에.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면 다들 콧방귀를 껴요. 네가? 이러면서.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약간 덤벙대고 실수하고 이런 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안 했었거든요. 모범생 같은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게 힘들어서 이 이미지를 빨리 깨고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푼수로 커버렸어요. 이것도 힘듭니다. 동명천재단님은 오셨네요. 오페라 유령족 한 곡이라면서 신청곡을 쓰신 것 같은데 잘린 것 같죠? 바보운주님은 어수선할 텐데 방송 열심히 해주시는 최하나 최고 하고 하트도 보여주시고요. 에별리고님도 오셨네요. 저는 이 어쨌거나 오페라 유령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모를 떠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박탈감에 혼자 열등감에 너무 시달리지만 않았어도 조금 더 당당한 모습, 나 스스로에게 그런 모습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았겠다. 글쎄요, 어쩌면 여자 주인공이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괜히 주눅 들어있고 뭐만 해도 이게 다 내 못생겨서 그런 것 같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오히려 옆에서 보면서 처음에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다가 이것도 하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자신감에 막 자아도취돼서 사는 것도 안 좋지만 그건 겸손을 넘어서서 약간 자신감이 너무 없으면 그 모습도 매력적이지 않죠. 멋진 모습은 약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서 품어져 나오는 일단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남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새해의 다짐이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하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있어 보이는 각오를 한 적도 있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바보운주님이 세월호 보도 순례단 긴급 문자 공지사항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삼보일배단이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대요. 나룻배를 끌어줄 사람이 부족해서 현재 동서울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로 모여주세요. 1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라고 널리 알려달라고 공지사항 올려주셨네요. 그렇군요. 혹시 근처에 있으신 분들 중에 시간 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요 공지사항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진지타파님은 누님과 함께 오페라의 유령을 봤는데 영화로 보면서 저는 크리스틴을 보고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먹고 버리다니 참 나쁜 여자 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반면에 누님은
첫사랑한테 돌아간 것이 당연한 결과고 오페라 유령은 현 시대라면 감옥에 가야 한다라면서 둘이서 설전을 벌였다고 얘기하시네요. 아, 이게 정말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쁩니다. 네. 자, 오늘 북적북적은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와게이지님이 오페라 유령에 관련된 곡을 하나 이 유튜브 채널까지 올려가지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을 했더니 존재하지 않는 동영상이라고 나와서 검색을 살짝 해볼게요. 오페라 유령 곡들이 들을수록 참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국말로 된 곡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 곡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오페라 유령에 관련된 곡으로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오페라 유령의 지금 검색 중이에요. 잠시만요. 예정에 있던 곡이 갑자기 사라져서 지금 살짝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방금 들었던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많이 얘기를 했더니 노래 들을 시간도 얼마 없네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고요. 오늘 하루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내일 만나요. 안녕.